뉴스 속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전격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에서 총 4회에 걸쳐서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최고 지도자를 전격 분석하는 기획 시리즈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인물을 만나보게 될지 먼저 뉴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1대1로 정상포럼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UN 사무총장, IMF 총재 등 총 90여 개국의 국제기구 수장과 150여 개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는데요. 원벨트 원로드를 주창하는 1대1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그리고 인도 아프리카를 잇는 21세기판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큰 그림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기획 특집 시리즈 제2탄에서 알아볼 인물은 1대1로로 중국몽을 꿈꾸는 21세기 황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입니다. 대륙의 남자. 공식 직함만 7개인가요? 네, 그렇죠. 시진핑은 중국의 제6대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이죠. 네. 그러면서 7대 국가 주석이자 제5대 중국 공산당 총서기이며 또 이 밖에도 당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군사위 주석, 중앙군사위 연합작전지휘센터 총지휘, 국가안전위 주석, 중앙군사위 국방군대개혁 심화영도 소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직함이 굉장히 길고 어렵네요. 네. 네. 그럼 그중에서 뭘 가장 대표 직함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시진핑은 모든 직위를 갖고 있었는데 당 중앙군사위 주석이 제1위예요. 그리고 총서기가 2위, 국가주석이 3위인데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대통령직에 해당하는 국가주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은 대륙을 호령하는 21세기 황제다. 이렇게 불리고 있고 중국에서 서열 1위지만 사실 시진핑 주석이 결혼할 때만 해도 또 부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시진핑은 먼저 영국 주재 대사의 딸이었던 첫 아내와 이혼을 해요. 네. 그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 다음에 1987년 지금의 부인 펑리 이완과 재혼을 해요. 네. 그래서 펑리 이완은 중국 인민해방군 예술단 소속의 가수였는데 중국의 국민 가수로 불리워요. 그래서 시청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연말 가요 프로그램에 네. MC를 맡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빼어난 미모의 어떤 국민 가수였는데 부인의 인기가 시진핑의 권력 상승에 도움이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렇군요. 펑리위안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때 시진핑은 당시 샤먼시 부시장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지방 간부에 불과했는데 그럼 정치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나요? 실제 권력의 핵심에 이제 진입한 것은 네. 2007년 가을에 중국 차기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 대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후진타오 그 직전의 주석이죠. 그 후계자는 리커창였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이때 당대회에서 리커창을 이기게 되죠. 예. 당시에 공산당 서열 2위이자 국무원의 총리였던 리커창은 사실 성격이 호탕하다. 남사답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시진핑은 좀 내성적인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네. 무치하고 또 안정지향적으로 보여서 과연 지도자급일까라는 그런 평가도 받았지만 그러나
이 계파의 타협을 통해서 이때 시진핑은 총서기가 돼요.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의 허수아비가 될까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네. 그 시진핑이 그런 약한 지도자가 될 거라는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 권력을 이제 장악한 뒤로는 네. 달라진 거죠. 이 부패의 이 인사들한테는 과감하게 척결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권력에 아주 이제 그 최고에 이제 오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시진핑 주석이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 중에 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아버지가 그 시중신이라는 분인데 나이 20살 때 유격대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정치위원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당 선전부장 그리고 뭐 그런 이제 권력의 핵심 심지어 이제 부총리로까지 그리고 저우 언라이의 총리의 그런 신복으로 활동을 하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은 이 문화 대혁명 당시에 반동으로 몰려서 실각을 하게 되죠. 네. 그렇지만은 시진핑이 이때 무척 이때 어렵게 이제 살았던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의 권력에 이르기까지 그게 많은 이제 회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국 고위층 인사들 자녀들을 가리켜서 태자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시진핑도 아버지가 이런 고위 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태자당 출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하는 금수저였던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고위층의 자녀니까. 그러나 네네.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정반대예요. 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당시에 피라 사건으로 권력 투쟁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네. 이제 오지로 기원 같지 않습니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거예요. 9살. 그때 시진핑도 아버지를 따라서 산시성 시골로 이제 하방되는 거죠. 이제 추방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는데 이때 아버지가 아버지도 재혼을 했어요. 네. 아버지가 전체와 나온 이복 그 만누라가 있는데 이 만누라가 반동의 딸로 홍위병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그런 것도 있고. 그 시진핑은 이 당시에 너무 힘든 그 생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옥에서 살아나왔다라는 이제 이런 말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반동으로 찍혀서 시진핑이 이 공산당 이제 명예회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산당에 입당 신청을 한 8번 정도 하는데 그때마다 퇴짜를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화 대혁명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1973년에야 겨우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이후에 이제 베이징으로 올라와서 이제 칭화대학 화공과에 입학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금수저로서 이제 대우를 받고 그렇군요.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정치에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시진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시진핑 주석을 21세기의 황제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지난해에도 굉장히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었고 앞서 대표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본인의 절대 권력을 위해서 개헌안을 통과시킨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렇죠. 2018년 3월 11일 그때 중국 전국 인민대표회의라는 게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큰 회의죠. 그때 국가주석 3연임 그 제한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그런 헌법 개정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은 현 임기가 끝나는 2023년에도 또 집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에 네.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지고 이 마오쩌둥 이래로 중국 역대 지도자 중에 시진핑이 최고 이제 권력자로 등극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른바 이 시진핑 사상
시진핑 사상이라면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 개국의 아버지랄까요? 그 마오쩌둥하고 네. 거의 같은 이제 등급에 오르는 거죠. 네. 그 시진핑 사상의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이 정치적 위상이 대단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런 시진핑의 화려한 황제 의상을 입혀서 표지 모델에 이렇게 세우기도 해요. 네. 이제 황제의 지위에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 위상이 많이 올라갔고 뭐 이른바 황제 지위에 올랐다고 표현될 만큼 굉장히 위상은 높아졌는데 근데 내부적인 그 중국 내부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중국 내부의 어떤 평가가 나오기가 힘들죠. 이런 절대 권력 앞에서.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죠. 네네. 이제 물론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지식인들은 대단히 우려하죠. 이제 현재 뭐 우상화도 이제 이루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그런 어떤 알게 모르게 그런 두려움의 어떤 존재로서 비판을 감히 할 수가 없죠. 예. 구글이라든가 우리 하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렇죠. 중국 내부 특징이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 건 알죠. 그래서 내부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또는 개혁 개방에 대한 어떤 강력한 요구 이런 것들이 시진핑의 어떤 강력한 네. 그런 이미지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내부에서도 그걸 알고 시진핑도 나름대로 속도 조절하긴 해요. 네. 개혁 개방에 대해서 뭐 그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주의의 도도한 흐름은 이런 인터넷 매체라든가 또 이런 글로벌 이런 우리 이런 사회에서는 조금씩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방금 뭐 그 개혁 개방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시진핑 주석이 개혁 개방의 어떤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게 바로 그런 1대1로라든지 중국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그리는 어떤 중국의 미래의 모습도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시진핑이 평소 강조하는 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그 중국몽이에요. 네. 중국몽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25일에서 27일 사흘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있는데 이때 한 150국에서 5천 명의 대표가 참석했다고 해요. 네. 뭐 국제통화기금이라든가 UN 이런 국제기구에서도 참여를 했고 이런 중국 주도의 실크로드 전략 구상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패권주의 이제 미국과 이제 맞짱을 뜨는 거죠. 네. 물론 이제 트럼프는 1대1을 대단히 비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신 집권이 이제 가능해졌고 시진핑의 헌법 그 개정을 통해서 또 이제 시진핑은 앞으로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 네. 또 빈부격차를 줄이고 성장과 복지에 이제 모두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또 문제는 경제 성장률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2자리였는데 네. 요즘 최근에는 이 한 자리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7%, 6%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좀 무능하다.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은 중국이라는 또 워낙 큰 나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진핑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또 한쪽에 이 독과점 중국에도 이제 독과점 기업들이 있어요. 네. 뭐 큰 우리처럼 뭐 재벌 같은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매스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이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권위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취하고 그렇게 집권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획특집 시리즈 제2탄이었습니다. 21세기의 황제라 불리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